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른바 돈봉투 의혹 사건이죠. 이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현지 시각 22일, 한국 시간으론 어젯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짤막하게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당시 2년 전에 전당대회에 있었을 때 출마를 했었는데 이때 캠프 관계자들이 돈봉투를 대의원이라든지 지역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한 겁니다. 구자홍 차장님, 네. 현재 지금 본 것처럼 이제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이제 자신을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이 민주당 전체 의혹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탈당이라는 이 강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이정근이라든지 이 강내구 감사가 이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돈봉투를 만들어서 돌렸다라는 이 의혹에 대해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였는데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뭐 여전히 몰랐다라는 그 입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귀국한 이후에 검찰의 수사의 초점이 송 전 대표의 어떤 인지 여부.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데 이 돈봉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당초 이 송영길 전 대표는 조기 귀국 의사는 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통화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내 압박이 어느 정도 전달됐을 거라고 보시나요? 또 전 그럴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에 송 전 대표가 인지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한다면 민주당의 신뢰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가장 사활적이었었고 그러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송영길 전 당대표가 프랑스에서 빨리 넘어와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서 하나하나 밝히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특히 두 개를 분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당대표로서 저기 당이 위기에 빠지게 하는 문제,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서 탈당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다투겠다 이런 두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내일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돌아왔을 때 국민에게 어떤 설명을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이런 설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판단할 것인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파리에서의 기자회견, 오늘 아침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반응 먼저 보고 오시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탈당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탈당 요구가 급속히 대두가 됐고 또 그걸 통해서 본인의 결백함을 드러내려는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듣고 오셨지만 지금 꼬리 자르기다. 송영길 전 대표를 꼬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라고 좀 보시나요? 아마 처음에는 이제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 있잖아요. 네. 이 선에서 이제 그 꼬리를 자르려고 했죠. 개인 비리로. 근데 그게 여러 증거에서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산을 덮고 바다를 메웁니다. 이런 걸 이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이게 수많은 녹취록이 송영길 대표가 알았을 것이다. 이걸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이정근 선에서 이제 그 꼬리 자르기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 2차로 송영길 대표 탈당 쇼로 한번 이게 더 좀 이게 위기를 모면해 보자. 이런 게 저는 꼼수 중에 꼼수인 거죠. 뭐 송영길 대표를 완전히 꼬리로 해가 자른다기보다는 탈당이라는 이런 이게 그 쇼로 좀 이게 비난 여론을 잠시 모면해 보자. 이런 이게 꼼수라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 대표의 회견 중에요. 본인이 잘못했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에게 전부 억울해서 잠시 탈당했다가
옛날에 부동산 탈당자들도 무죄 받고 돌아왔듯이 자기도 이게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송영길 대표한테는 처절한 참회와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게 본인이 몰랐다 이런 식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이게 대국민 사과도 아니고 잠시 이제 위기를 머무르는 거에 불과하다 이래 봅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이 중요한 검찰 수사의 증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송 전 대표가 이 전 부총장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이거 셋이 팀워크를 잘 맞춰서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밤에 전화 가지고 나한테 욕은 욕이란 다 퍼부어가지고 내가 그냥 잠을 설쳤네 잠을. 이제 제가 와서 이 충성 부대를 만들어놨어. 백업하는 그 군단을 내가 하여튼 오늘부터 만들게. 뭐든 다 의논하고. 네, 알았어요. 네, 일단 이 녹취를 보면 이 돈봉투 논란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두 사람이 당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하는 그런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녹취록에 송영길 전 대표의 육성이 등장하기는 하는데요.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문제되고 있는 돈봉투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녹취는 아닙니다. 다만 이정근 전 부총장과 무언가를 상의하는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내 문제를 상의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담긴 녹취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느 정도까지 상의를 한 것인지 좀 알기는 어렵고 이 녹취록의 시점 자체가 이정근 전 부총장이 부총장이 된 이후인지 뭐 이런 시점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의 어떤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앞서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이 전체 맥락도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정근 전 부총장과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간의 사적 대화라든지 또는 당내 업무를 함께 상의하는 내용들이 담긴 녹취록이 만약에 또 이것 말고도 더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집중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 돈봉투와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단서로 포착할 것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그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대표가 진짜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수사하기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 가능성, 이 녹취에도 간략하게 드러난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021년 4월 통화한 내용인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연기령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기령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네, 뭐 잘했네, 잘했어, 뭐 이런 반응까지 지금 녹취에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송영길 전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어느 정도 지금 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저 녹취록을 통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캠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특히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이 강래구 감사가 네. 돈봉투까지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접촉하기 위해서 돈을 전달했다라는 정황 이런 것들이 지금 세세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귀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저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하고 자신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아마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여전히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자신의 어떤 관계는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후보를 위해서 저렇게 강래구 감사와 저런 통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국민에게 이 진상을 소상히 밝힐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검찰 수사 내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송 전 대표의 입장에도 조금씩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현지 인터뷰에서 진위가 잘 전달되지 못했다며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당시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먼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그 일탈 행위를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많은 언론 기사를 생산하고 지금까지 몇 달째가 됐습니까? 자세한 상황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으나 이렇게 검찰이 정치적 행위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네, 그리고 이 발언과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박모라는 사업가와 본인은 지금도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주장하지만 알선 수재 혐의로 1심에서 실형 4년 6개월이 선고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론 아직 항소심 재판이 남아 있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돈 봉투 논란, 전대 논란이라는 것은 별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한 부분은 돈봉투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교묘하게 말 바꾸기를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국민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진짜 순수하게 박모 사업가하고 이정근 씨의 개인 돈 문제라면 굳이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질 이유도 없죠. 그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인터뷰할 이유도 없는 거고 기자들이. 저 인터뷰 시점을 보십시오. 결국은 그 돈봉투 사건이 터지니까 기자들에게 외국에서 직접 인터뷰를 한 건데 이제 와서는 이게 돈봉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터뷰였고 이거는 이정근 씨하고 박모 사업가하고 개인 문제에 관한 도의적 책임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따라서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송영길 대표가 지금도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국민 여론을 무마할 수 있을까? 이런 조금만 신경 쓰지 진심 어린 참회나 정말 그런 반성 이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 국민들이 그때 그 인터뷰 시점과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어쨌거나 핵심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연루가 됐느냐 혹은 이것을 직접 총괄을 했느냐 그런 부분인데 기자회견에서 분명한 설명을 하겠다,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4월 15일 날 당대표 출마 회견을 했더라고요. 저 일정표를 받아서 보니까. 그리고 4월 18일부터는 후보 등록 이후에 전국 순회 강연, TV 토론. 그때 3명의 후보님이 나왔는데 3명의 후보가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언론에 나왔던 녹취에서는 본인의 이름이 나왔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은 후보로서 일일이 챙길 수 없었다라면서 모른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거 예를 들면 녹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송영길 전 당대표가 실제로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가 여부 녹음 부분하고 또 하나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인지 못했다라는 입장들을 지금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전 핵심적으로 일단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좀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 당대표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주장하는 최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전 당대표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실행했다고 하는 강내구 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내용들을 기각했는데 기각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에 우려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들을 봤을 때 소위 구속돼 있을 때 본인 스스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좀 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렇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제 돌아온다고 얘기했으니 앞으로 예를 들면 이 부분 관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제가 볼 때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돌아와서 국민에게 설명한 다음에 저는 검찰이 좀 빨리 예를 들면 소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환을 빨리 안 하게 되면 또 송영길 당대표가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과 증거 인멸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기사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돌아오자마자 바로 검찰이 소환을 하고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라도 좀 국민에게 설명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인지 여부가 있는가 없는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린다면 강내구 감사협회 회장이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송영길 전 대표가
이 기자회견하기 전에 많이 참고를 하고 어떤 수위를 조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그것은 알 수 없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본인이 예를 들면 내용을 바꿨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미 그 전에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도 소위 본인이 인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었고 본인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과 같이 선거운동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무부총장으로 본인이 임명한 과정에서 10억 원이 넘는 알선수재라고 하는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1심에서 시정을 받았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사한 자가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일관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내용과 이것과 연동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검찰이 조사 수사해서 증거를 명확히 내놔서 그것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탄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소위 녹음 내용 자체가 오염됐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수사, 이것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강전 감사의 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강내구 감사님은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고 소장공사 감사가 되셨기 때문에 저의 전당대회 때는 캠프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이번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시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제동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검찰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속은 곧 유죄고 불구속은 무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인신 구속을 하는데 강내구 감사의 경우에는 수자원공사라는 이 공기업의 감사를 역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제 전 감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도주 우려는 없다라고 본 것 같고요.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내구 감사 사이에 오고 간 여러 녹취록이 그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인신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말을 맞추거나 있는 증거를 없앨 그 필요는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강내구 그 감사관에 오고 간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찰이 구속이 됐다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이 검찰 조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좀 더 소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인멸할 수 없는 증거, 녹취록이 지금 상당히 많이 그 확보가 돼 있고 아직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녹취록 외에 결정적인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스모컨건이 될 수 있는 녹취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됐다라고 해서 검찰 수사가 제동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이제 송영길 그 수혜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 왜 지금 파리에서는 강내구 전 감사는 캠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송 후보는 캠프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 그 강내구 감사가 왜 이정근 부총장과 돈봉투를 만들어서 건네줬다라는 녹취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이 돼서 이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송영길 전 대표 결국은 귀국 의사를 일단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여러모로 사실 제가 아쉬움이 크지만 워낙 다른 논란이 되고 있어서 즉시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비행기표를 제가 티켓팅을 했습니다. 내일 저녁 8시 비행기로 출국을 해서 월요일 날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네,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소식을 듣고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네. 이제 반기는, 안도하는 혹은 뭐 반기는 듯한 그런 SNS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좀 당내에선 좀 어떤 분위기가 좀 나오는지요?
일단 당에서는 존중한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일단 조기 귀국을 하기로 하고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탈당을 해서 무고함을 소명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당으로서는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저런 결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검찰에서도 정치적인 고려 없는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그릇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뭐 국민들 보시기에는 또 이런 돈봉투 의혹에 연루가 돼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큰 그릇이다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것 자체가 또 국민들께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그래도 전직 당대표로서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본인이 앞장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그리고 수사를 본인에게 해라 자기 주위 사람들 말고 본인을 직접 겨냥한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들은 그래도 정치적인 리더로서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평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책임과 사법적인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본인의 어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정치적으로 그 전당대회가 본인을 위한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모두 본인에게 있다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반응이 나오는 게요. 지금 이제 이번 돈봉투 사건 자체가 대의원의 밥값이라든지 교통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빌미로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친 이재명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의원 제도의 문제를 이걸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매번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소위 돈 선거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을 만큼의 당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아직까지 뭐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당 선거를 진행하다 보면 돈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돈이 소요되는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안 돼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문제가 될 때는 과열 경쟁일 때예요. 네. 예를 들면 한쪽이 압도적으로 우위라고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다양한 방법들이나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소위 정당이 규정돼 있는 당원 당규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전 그런 측면에서 제도로 돌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원들의 표값 자체의 등가성이 너무 높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보정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좀 국민들이 봤을 때 당원들이 봤을 때 감명하게 하는 방법이 좋다. 저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힘 선거제도가 낫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뭐 당원 반 예를 들면 그다음에 국민 반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 여론과 당원들의 여론들을 반영하는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지 뭐 당을 그러니까 지금 과거 제도를 얘기합니다. 지금 제도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좀 감명하게 선거를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당의 오랜 동안 전통과 내용과 가치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판단들이 당을 운영하는데 좀 더 많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저는 정신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들을 가져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결함을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의원 제도 탓으로 돌리는 건 제가 볼 때는 과도하다. 오히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개인들의 일탈 또는 잘못된 선거 문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좀 더 진일보되고 아주 강경한 입장들을 통해서 그런 돈 선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결정 그리고 자진 탈당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그렇다면 뭐 당내 이런 의혹에 연루된 다른 의원들 관한 소식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현역 의원들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지금 연루가 됐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일매일 기자들이 이 의원들을 어떻게 좀 조치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그런 기류고 오늘도 기자들이 역시나 물어봤더니 또 신중한 기류입니다. 좀 더 당의 그 진상규명 수사나 진상규명 사태를 보고서 좀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치를 자꾸해서 신중하게 좀 생각하는 속내는 뭐라고 좀 보시는지요? 결국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송영길 대표가 탈당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꼬리 자르기 탈당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송영길 대표는 원외입니다. 송영길 대표 혼자게 탈당함으로써 돈 받았다고 의심이 되는 이런 이제 현역 배지 한 20여 명을 보호하자. 이런 게 저는 의도로 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곧 아마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쌍방울이나 백현동이나 이제 구속
영장이 오면 또 체포당연히 국회로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나중에 그런 방어 때문에 저는 현역 의원들은 엄하게 징계를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 물증이 나왔다면 지금 이게 녹취록에 현역 의원들 이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나왔다면 이분들부터 이게 조사해서 강제로 이게 출당시키든지 아니면 이게 자진 탈당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부동산 의혹은 이게 12명을 탈당시키더니 이번에 돈봉투 의혹은 왜 탈당 안 시키는 겁니까? 결국 저는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대표는 이게 깐부, 동지예요. 결국 이게 다 20명을 조치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덮으려고 어떻게든 한다. 어떻게든 이게 송영길 대표 혼자 꼼수롭게 탈당해서 좀 이게 비난 여론을 모면하면서 어떻게든 이게 당을 수습해보자. 이런 게 의도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이게 저는 강제로 출당시키라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워딩은 사건 규명이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고 나면 좀 빨라질 테니까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의원들의 조치를 좀 결정을 하겠다. 신중한 기류인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녹음 파일이 3만 개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수사 상황이 내년 총선까지 전에 끝날 수 있느냐 아니냐조차도 지금 현재 미확실하다라는 분위기인데 사건 규명이 점차 늦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사실상 내년 총선 전까지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길게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이 3만 건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3만 건이 모두가 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녹음은 아닙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은 2016년부터 녹음을 그냥 통화하는 녹음을 모두 자동 녹음을 해왔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 3만 건 중에 대부분은 법적으로는 크게 의미 없는 사적 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돈봉투와 관련된 것은 특정 시점, 그러니까 2021년도 5월 전당대회였으니까요. 한 4월 시점에 그 즈음에 있는 녹취록들만 검찰이 수사를 해본다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미 검찰에서는 그 즈음에 있었던 녹취록들은 이미 분석이 끝났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여러 의원들의 이제 실명들이 지금 여러 가지 리스트가 돌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리스트 말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명단들도 있을 것이고 그 명단들에 의거해서 소환 조사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시간이 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 전당대회 자체가 송영길 대표를 전당대회로 선출하는 그런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이 돈봉투 의혹의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잘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꼬리 자르기가 된다는 것인지 전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다라는 것은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아랫사람 선에서 책임을 지고 그냥 거기에서 마무리하겠다를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것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고 그 당대표의 돈봉투 의혹이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수사를 받겠다는 것이 꼬리 자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송명일체라면서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한 번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심 송심, 이재명의 마음이 곧 송영길의 마음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책임론까지 꺼내 들고 있는데 사장님 지금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그리고 전략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장현주 변호사님의 이 꼬리 자르기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송영길 대표가 지금 왜 탈당을 합니까?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법적인 책임까지 다 지기 위해서 지금 탈당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돈봉투 사건의 핵심은 돈봉투를 만들어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20여 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돈봉투가 지금 전달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몸통은 뭐가 되느냐면 송영길 캠프에서 만든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 20명이 몸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돈봉투 사건의 꼬리는 그 강내구 감사, 돈봉투를 만든 그리고 전달한 이정근 사무부총장 그리고 그 정치적 수혜를 본 송영길 후보 여기까지는 이제 꼬리가 되는 것이고요. 몸통은 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그래서 건네받은 이후에 송영길 후보를 만약에 지지했거나 아니면 당선에 일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까지 검찰 수사가 나가야만 이 돈봉투 사건의 본질과 몸통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어떤 결단처럼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만으로는
이번 돈봉투 사건의 의구심이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점을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강력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고 해서 돈봉투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촉구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돈봉투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치 탄압, 기획 수사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뭐 정치 탄압,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 쇼라고 봅니다.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그 스포츠 탄압 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야당 검찰 탄압 주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자,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과 야당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참 제가 볼 때 법무부 장관 하시지 말아야겠다. 정치하셔야겠다. 프레임을 잘 잡으세요. 무슨 의원 매수하는 걸? 그러니까 저 법무부 장관 이런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아직 확인 안 된 거예요. 네. 법무부 장관은 판단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결정난 것이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냥 녹음만 내용이 나온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 정도라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법무부 장관은 의원 매수, 그다음에 말 같지 않은 소리?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자는 대한민국에서 법원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으니까 일부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민주당 내부에서 녹음되었고 그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2022년 9월 30일 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이 됐는데 2023년 4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검찰에 총 42차례를 갔어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제 5일에 한 번씩 간 거예요. 굳이 이 사건이 얼마나 매우 복잡한 사건이라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5일에 한 번씩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는가. 뭔가 그렇다면 엄청난 많은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3만 개의 녹음이 있다고 얘기하면 42차례의 어떤 검찰 조사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는 강내구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을 봤을 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일이 난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녹음 내용을 최근에 알았나요?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아질 때 나왔는가 이런 의문들이 있으니 야당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냐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도 하지 말아라? 전 그건 제가 볼 때 부당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송영길 전 대표 내일 귀국하는데 이제 검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봉투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